때는 조선 태조 제위 시절. 나라의 기틀을 잡으려면 제대로 된 무예 실력을 갖춘 이들이 필요하건만 이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구나. 송구합니다, 아버님. 이 다음에는 좀 더 제대로 된 실력자들로 찾아보겠사옵니다. 웬 놈이야? 아니, 이놈이 어찌? 아는 자인가? 저희 집에서 일하는 자이온데 제가 따끔하게 혼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데려오거라. 방금 네가 쏜 것이더냐? 예, 그렇사옵니다. 노비 주제에 쓸만한 재주를 지녔구나. 과찬이시옵니다, 대군마마. 다른 것도 명중시킬 수 있겠느냐? 말씀만 하십시오. 소인, 무엇이든 맞출 자신 있사옵니다. 하면 저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맞춰보거라. 죽고 싶어서 환장한 것이냐? 당장 죽지 못할까? 하늘의 해는 이 나라의 용상이라 하였습니다. 소인, 대군마마를 쏘는 역모를 저지르고 싶지 않사옵니다. 부디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 활솜씨만큼이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구나. 네 이름이 무엇이더냐? 목가에 이내라 하옵니다. 목인해라. 곧 네 능력을 필요로 할 때가 올 것 같구나. 그때 다시 보자꾸나. 대군마마! 출중한 활솜씨만큼이나 명석한 두뇌를 지녔던 목인해. 덕분에 그는 이방원과의 첫 만남에서 큰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다. 네 능력을 믿었기에 내 옆에 설 수 있도록 해주었다. 헌데 너는 어찌 이리도 날 기만하는 것이더냐? 소신 목인해, 오직 전하만을 위하여 싸우고 또 싸웠나이다. 헌데 그 희생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이옵니까? 이놈은 끝까지 내게 실망만을 남기는구나. 이런 결말을 맞이할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전하를 찾아뵙지도 않았을 것이옵니다. 조선의 냉혹한 군주 태종 이방원, 그리고 전한 노비에서 태종의 공신이 된 목인해. 이들의 숨겨진 인연이 지금 시작된다. 뛰어난 활솜씨로 이방원의 마음에 들었던 목인해. 머지않아 그는 이방원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앉거라.
내 사위의 집에서 일을 한다고 들었다. 일을 하면서 화를 쏘기란 쉽지 않을 터인데. 낮에는 괭이를 쥐고 밭을 갈았고 밤에는 활을 쥐고 무예를 닦았습니다. 비록 천출로 태어나긴 했으나 죽는 순간까지 천출이고 싶진 않았사옵니다. 대단한 근성이로구나. 그럼 네 한을 풀어줄 터이니 넌 날 위해 그 능력을 써보겠느냐? 여부가 있겠습니까? 뭐든 맡겨만 주십시오, 대군마마. 우리 한잔 합시다. 아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함경도에 다녀왔습니다. 날짜는 이틀 후 내 사위의 집에서 연회를 열 것이다. 그때 네 실력을 증명해다오. 네가 겨눠야 할 이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삼봉 선생께서 아 이제 삼호 선생. 이방원이 시킨 일이란 바로 정도전의 암살이었다. 세자가 되지 못한 데 앙심을 품은 그가 정도전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목인은 이방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변방으로 보내지며 강제 군복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하루 종일 죽만 쓸 것이냐? 송원다 나리. 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 군사들의 옷을 다 빨아놓도록 하거라. 알겠느냐? 예, 나리. 노비 출신이라더니 이렇게 일머리가 없을 줄이야. 변방으로 떠나온 지도 언 2년째. 목인해는 멸시와 수모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대군마마, 소인 목인혜이옵니다. 부디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군마마. 대군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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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대군마마, 대군마마. 재기를 위해 이방원을 찾아온 목인해.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철저한 외면뿐이었는데
보통 고집이 아니로구나.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는 안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위를 당기겠사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게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군마마. 감사합니다, 대군마마. 이방원의 눈에 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찾아왔다. 평소 이방원에게 원한이 있었던 그의 형제가 반기를 들며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제2차 왕자의 난이었다. 목인의 출중한 우예 실력 덕분에 손쉽게 난을 제압할 수 있었던 이방원. 그로부터 얼마 후 정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니 그가 바로 조선 제3대 왕 태종이다. 그리고 목인회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장군직을 하사받으며 그토록 원했던 노비의 신분에서 해방된다. 전하, 이리 귀한 발걸음을 다 해주시고 미리 연통을 해주셨으면 제대로 준비를 했을 터인데. 이것은 이번에 금산에서 올라온 귀한 인삼이옵니다. 이걸로 탕약을. 자네는 이제 이 나라의 부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네만. 전하, 무슨 말씀이시온지. 앞으로 조정일은 물론이거니와 궁출입 또한 자제해야 될 것이야. 내 일을 당번하고 직접 거름하였느니라. 자, 그간 고생한다고 기력이 허해졌을 터이니 이건 자네가 챙겨가게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송구합니다, 대감마님. 송구합니다.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냐? 송구합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천한 것은 눈도 천한 것이냐? 전하, 목장군 들었사옵니다. 어인일로 날 찾아온 것이냐? 송구하오나 전하. 노비 하나를 면천시켜 주시옵소서. 면천? 누구를 말이더냐? 그것이 조대감댁 여종이옵니다.
그 여종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오라 전하. 하면 같은 출신이라 연민이라도 든 것이더냐? 송광호입니다 전하. 그 여인은 소신의 안사람이옵니다. 조대감 댁의 노비로 살았을 적에 그 여인과 소신은 서로 미래를 약속했사옵니다. 행여 주인의 귀에라도 들어갈까 싶어 몰래 둘만의 혼례를 치렀사옵니다. 다행히 소신은 전하를 만나 이 자리에 올랐지만 소신의 저는 아직까지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사옵니다. 아니, 부디 소신의 저를 면천시켜 주시옵소서. 노비의 면천은 아무리 나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허나 내 널 위해 숙고해 볼 터이니 그만 나가보거라. 전하, 면천이라니요? 아니되옵니다. 그리 되면 신분의 질서가 흐트러져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사옵니다. 가뜩이나 노비가 장군이 되는 바람에 이로 인해 말들이 많사옵니다. 이런 분위기에 철하는 이유로 면천을 시켜주면 조정 대신들의 공분을 살 것이 분명하옵니다. 대감마님 돌아오셨습니까? 어디서 좀따위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혼인을 해! 대감마님, 이래서 청껏들은 사람 대접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뭐? 면천? 면천! 제 주제를 알고 설쳐야지. 송구합니다. 대감마님. 에이,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아, 청색이, 이리 와보거라. 부르셨습니까? 인연을 데리고 가서 남아있는 잡일이랑 잡일은 모조리 시키거라. 아, 끝나기 전까지는 물 한 모금도 줘선 아니 될 것이야. 대감마님, 여인이 하기에는 오호, 어디서 말대답인 것이야? 썩 데리고 가거라. 아내를 노비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었던 목이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는 속으로 분노를 삭일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대체 어떤 놈이 내국에 들어왔단 말이냐? 전하, 송광호나 그것이 다 보였느냐? 예, 모두 안일거에 도착하였사옵니다. 내가 곧 면통을 할 것이니 당분간 그곳에 주둔하고 있거라. 예, 대감. 내 사위가 무슨 연유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소신이 알아본 바
조대림 대감이 사병들을 갑자기 한양으로 이동시켰다 하옵니다. 전하의 윤호도 없이 그리하다니 이는 확인을 해야 될 문제라 사료되옵니다. 소신이 정확한 배후를 알아보겠나이다. 아니 그때까지만이라도 궁박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옵소서. 알았느니라. 내 그리할 터이니 그만 나가 보거라. 거기 있느냐? 예, 전하. 하명하시옵소서. 자신의 사위가 암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쉽사리 믿기 힘들었던 태종. 암살 사건이 벌어진 이후 불안함을 떨쳐내기 힘들었던 태종. 하루하루 그의 근심은 쌓여가고 있었다. 목인의 장군 들어싸옵니다. 들라하라. 그래, 어찌 되었느냐? 배후를 밝혀냈사옵니다. 송과 없게도 조대림 대감이 그 배후였나이다. 내 사이가 벌인 것이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아무래도 부마의 자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사옵니다. 어떠한 관직도 정치에도 관여할 수 없으니 사내에겐 가장 취약한 자리가 아니겠사옵니까? 전하, 벌써 성곽의 병사들 배치도 끝냈다 하옵니다. 어서 결단을 내려주시옵소서, 전하. 들어오거라. 내 이놈! 아니, 어찌... 이런 간악한 짓을 꾸미다니 정령 제정신인 것이냐? 내 마지막까지 널 믿으려 했건만 네 놈은 끝까지 날 실망만 시키는구나. 갑자기 목인애를 조여오기 시작하는 태종과 조대림. 대체 목인애에게 숨겨진 사연은 무엇일까? 내 이놈! 이런 간악한 짓을 꾸미다니 정령 제정신인 것이냐? 내 마지막까지 널 믿으려 했건만 네 놈은 끝까지 날 실망만 시키는구나. 태종을 향한 암살이 벌어졌던 그날. 다행히 상처가 크지 않은 것 같네. 며칠만 고생하면 나을 걸세. 역시 자네 말솜씨는 손대로 대단하구만. 자, 약속한 돈일세.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밭 한두 마지기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게야. 고맙네. 자네도 몸 조심하시게. 조금 전 자객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뭐라? 전하께서 무사하신가? 무사하십니다. 허나 내부자의 소행으로 보이는 것이 궁 안의 사람들을 의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대감의 사병들로 궁 경계를 강화할까 하는데 혹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대감밖에 없습니다. 좋소.
내 지금 당장 연통을 넣겠소. 자신이 벌인 암살극을 조대림의 짓으로 몰기 위해 목인회는 일부러 그의 사병을 움직이게 했다. 궁박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있느냐? 예, 전하. 하명하시옵소서. 지금 당장 조대림의 집으로 가거라. 예, 전하. 평소 의심이 많았던 태종. 그는 목인회의 말을 신임하는 척하며 수하에게 따로 조사를 맡겼는데 나리께서는 지금 그 꼴을 하고서 어딜 가는 것이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목인회의 동료가 붙잡히며 사건의 전말이 모두 드러났던 것. 난 내게 2번의 기회를 주었거늘 그 2번의 기회를 모두 후회만 남기는구나.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것이야? 소신, 죽어란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으나 모두 부질없었사옵니다. 노비에서 벗어나는 것도 제 철을 구해내는 것도 말입니다. 당장 그 자를 데려오라!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살려주십시오. 부인, 모두 이 여인 때문에 그리했던 것이냐? 전하! 소인, 주제를 모르고 너무 높은 곳에,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 잠시 실성을 했나 봅니다. 그 모든 죄는 제게 물으시고 저의 안사람 말은 저의 안사람 말은 안사람의 목숨만을 살려주시옵소서. 네 부인은 너 때문에 죽는 것이다. 전하, 그리고 네 죄는 율법에 맞게 처단할 것이다. 마지막만큼은 네 소원대로 되었구나. 사람들은 널 노비가 아닌 역적으로 기억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목인회. 그러나 그 끝은 초라하고 비참할 뿐이었다. 태종이 이방원을 만나 그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했던 목인회. 태종은 노비였던 그에게 관직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재물도 허락하지 않았고 노비였던 아내도 구제해 주지 않았죠.
모기네는 결국 건드려서는 안 될 태종의 영린을 건드리고 맙니다. 결국 모기네는 왕족이었던 조대림을 반역자라고 모함한 죄, 이걸로 인해서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에 처해지며 파란만장한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했었던 모기네. 하지만 과도한 그의 욕심은 결국 그의 삶을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때는 1170년. 당시 고려는 문신들에 비해 천대받던 무인들이 정중부를 중심으로 일으킨 무신정변으로 한바탕 혼란에 휩싸였다. 무신정변을 성공으로 이끈 1등 공신 정중부는 고려의 새 역사를 쓰게 되는데, 우리는 국가의 간성! 오늘부터 고려는 이 무인이 지배한다! 그렇게 정중부는 세왕 명종을 세우고 고려의 실세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놈이 감히 호랑이 굴에 기어들어와! 제발 좀 들어보세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저는 이제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조하였습니다. 이자를 죽이실 거라면 저도 함께 죽여주십시오. 네가 정녕 저놈이 누군지 모르는 게야. 하여간 사내를 골라도 언니가 할 말은 아니지. 자기는 처자식 달린 사내랑 혼인한 주제. 뭐? 그러는 너도 마찬가지잖아. 게다가 넌 대장군의 딸이 돼서 천벌을 받을 저놈이랑 제정신이야? 대장군의 딸이 천하의 배신자랑 결혼한 건 말이 될까? 그만! 고려를 손에 쥔 정중부가 유일하게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골칫거리 딸들. 두 딸들로 인해 정중부는 훗날 큰 화를 당하고 마는데, 이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때는 무신정변 성공 후 명종이 즉위하고 난 뒤로 돌아간다. 나라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정중부 집안엔 아직까지 서슬퍼런 기운이 감지됐는데, 이건 왜 다시 집에 기어들어와가지고 내 심기를 거스르는지? 너는 성질머리가 그따위니 아직까지 시집도 못 가는 거야. 이게 언니한테 시집간 지 1년도 안 돼서 서방 잡아먹은 것이 뭐가 어쩌고저쩌? 너는 오늘부로 언니가 뭐가 없다. 너 언니한테 내가 까불지 말라 그랬지. 언니가 뭐가 없다. 언니는 뭐가 있다고. 어찌 자매가 만나기만 하면 그리 으르렁대는 것이야? 아버지, 어서 언니 시집좀 보내주십시오. 누가 노천이 아니랄까봐 날이 갈수록 성질머리만 들어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얘부터 좀 어떻게 해줘요. 내가 여기 주름이 날로 늘어난다니까요. 내 탓이야? 이게 나 차고 넘치는 언니 나이 탓이지? 이게 진짜. 그만! 그 누구에게도 지지 말라고 가르친 거 내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야. 아이고 그냥. 두고 봐. 내가 너 보란 듯이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에서 광채가 흐르는 사내와 혼인할 테니까. 사실 오래전부터 낭자를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초면에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게 끝이야? 실례가 많았습니다. 안 돼. 가지마. 가지마. 저 그래도 낭자와 차 한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순 없으시겠습니까? 그럼요. 100번, 1000번도 드리고 말고요. 뭐 그리 간곡하게 부탁하시니 내 생각은 한번 해보지요. 그리하면 내일 정오에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나와주셔야 합니다. 심장 터지는 줄 알았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사랑에 아랑은 큰 설렘을 느끼게 되는데 한 달 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어디서 저런 물건을. 아버지, 이자는 일전에 제가 혼인하고 싶다. 낯짝 한번 두꺼웠구나. 아버지, 뻔뻔한 놈. 이놈이 감히 내 딸을 만나! 이미 안면이 있는 듯한 정중부와 송유인. 대체 무슨 사연인 걸까? 때는 무신정변이 끝나고 난 얼마 후로 돌아간다. 자네들이 있기에 이번 거사를 성공시킬 수 있었네. 그에 대한 보상은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이다. 황송합니다, 장군. 앞으로도 제 열과 성을 다해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사에서 빠진 배신자들은 더 이상 무신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될 테지. 자. 무거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한 잔들 하세라. 사실 무신이었던 송유인은 무신정변이 실패할 거란 생각에 참여하지 않았고 서방님, 어찌 이러시는 겁니까? 일단 애들이랑 내가 일러준 데 가서 숨어 있어. 예? 서방님 없이 어찌 살란 말입니까? 아이 참, 정중부 장군이 실권을 잡은 이상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내가 기별할 때까지 조용히 숨죽이고 있어. 알았지? 자, 가자. 송유인은 그렇게 살기 위해 처자식을 섬으로 떠나보냈고 대체 왜 안 나오는 거야? 아랑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장군, 소인이 생각이 짧아서 장군께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랑낭자를 놓치는 것은 제 인생에서 더 큰 실수를 하는 것일 겁니다. 헛소리!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물러가거라! 아버지,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것은 집 한 채를 팔아서 사고 또 이것은 땅을 한마지기를 팔아서 샀다 합니다. 어떤 사내가 저한테 이런 정성을 보이겠습니까? 아랑낭자를 위해서라면 제 전 재산을 다 바칠 수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앞으로 더욱 큰 일을 하셔야 하지 않으십니까? 제 모든 걸 다 내놓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절 사위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 제발요. 그 아버지도 돈 필요하시잖아요.
이미 혼기를 넘긴 큰딸의 성화에 정종부는 송유인의 많은 재산을 감안해 그를 결국 사위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로부터 얼마 후 꼴값 떨고 앉아있네. 그럼 저도. 아 뭐야! 너는 이렇게 난도 내 빨래를 팍! 털어야지. 서방님, 혹시 주위에 괜찮은 사내 좀 없습니까? 그것은 왜? 아무래도 제 사랑스러운 동생이 요즘 많이 외로운가 봅니다. 외롭긴 누가 외롭다고 그래. 시집 간 지 1년도 안 돼서 과부가 돼 돌아왔으니 이 새 혼처 구하기는 쉽지도 않을 테고. 한번 갔다 온 자도 괜찮으니 중매 좀 서보십시오. 애 하나 딸려도 괜찮지? 너 이리 와. 너 오늘 내가 진짜 가만한다. 내가 네 언니. 내가 너 진짜 저 화상은 왜 친정에 신잡을 차려서 하루 종일 내 속을 뒤집는 거야? 그게 진정 사실인 것이냐? 예, 확실합니다. 분명 문신들이 선왕을 포기시키려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어서 조치를 취해야 할 듯 싶습니다. 이것들 봐라. 다시는 싹을 틔울 수 없게끔 뿌리채 뽑아버려야겠구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문신이나 아랑 그것이나 문제. 며칠 후 정중부의 명과 함께 선왕을 포기시키려 한 문신들의 목숨은 경각에 달린 상태였다. 이제 왕귀한 놈 남았다. 보는 즉시 죽이거라. 예? 그날 밤 오늘도 아버지 늦으시려나. 에휴, 그놈의 문신들 때문에. 깜짝이야. 뭘 그렇게 놀래? 목굴단지라도 숨겨놨냐? 아니, 저기 뭐 좀 찾을 게 있어서. 그런 거 말순이 시키면 되잖아. 말순이가 옆집 돌쇠를 만나러 갔는지 아까부터 안 보이더라고. 아래 것들도 잘들 만나가지고 저 만리장성 쌓고 있는데 이럴 시간 있으면 나가 네 서방이나 찾아. 뭐래? 신경 끄셔? 대체 뭘 찾는다는 거야? 말순아, 나 물. 아, 네. 근데 이건 어디로 가져가는 거야? 아, 작은 아씨께서 시장하다 하셔서. 이걸 이내가 혼자 다 먹는다고? 네, 요즘 부쩍 식욕이 좋아지셨습니다. 안 그래도 못생긴 게 그 살까지 찌면 어찌대로 그러는지. 다 갖다 줘. 살 많이 찌라고. 어찌된 사연인지
둘째 인해는 또다시 창고에서 발견되는데 저기 뭐 좀 찾을 게 있어서. 작은 아씨께서 시장하다 하셔서 요즘 부쩍 식욕이 좋아지셨습니다. 다음 날 결국 인해 수상쩍은 행적이 정중부에게까지 알려진 것이다. 내가 너 사고 칠 줄 알았어. 아버지, 글쎄 얘가 창고에서 아버지, 그게 아니라 둘째 인해가 창고 안에 숨겨둔 비밀은 과연 무엇인 걸까? 며칠간 계속해서 창고 주변을 맴돌던 둘째 인해. 이놈이 어찌! 놀랍게도 창고 안에 숨어있던 한 남자. 그는 바로 문신 왕규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정중부의 명으로 문신들을 숙청한 군사들. 이제 왕규한 놈 남았다. 보는 즉시 죽이거라. 문신 왕규는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된 왕규와 인해. 인해가 그만 왕규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이다. 미안하게 됐어. 저쪽도 뒤지거라. 샅샅이 뒤지거라. 샅샅이 뒤지거라. 이제 다 간 모양입니다. 왕규는 그렇게 인해의 도움으로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 어찌 감사를 표해야 할지. 처지가 매우 곤란한 듯하온데 제가 도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인해가 왕규를 데려온 곳은 다름 아닌 집이었다. 저기 낭자, 숨겨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낭자는 물론 낭자의 집안에도 화를 미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낭자, 그렇게 쉽게 말한 문제가 제가 정중부의 딸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저희 아버지가 바로 정중부라고요. 지금 나가시면 죽습니다. 문신이어도 죽지 않는 법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대가 내 마음을 훔쳐갔으니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파격적이었던 인해의 제안. 그녀에겐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언니 아랑과 함께 아버지를 따라 궁을 찾았던 인해. 남편을 잃고 마음이 허했던 그녀는 우연히 본 왕규를 마음에 품게 되는데
그런데 다시금 왕규를 만나게 되자 그 인연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것. 그렇게 이내는 왕규를 집에 숨겨줬고 다른 방도가 없었던 왕규는 살기 위해 가정까지 버린 채 이내와 사통했던 것이다. 이놈이 감히 호랑이 굴에 기어들어와! 아버지! 제발 좀 들어보세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 말라고 붙잡았습니다. 네가 정녕 저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는 것이냐? 몰라. 저는 이제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요. 이놈이 감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지! 이 사람은 안 돼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너는 골라도 하필이면 문신을 골라! 기껏 공들여 키워놨더니 하나같이 애비 망신만 시키는 게냐? 아유! 무신정변의 성공 후 세상을 다 가진 정중부였지만 딸들의 혼사 문제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두 딸이 하나같이 이미 가정을 가진 유부남을 선택한 건데요. 하지만 그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정중부가 정계를 은퇴하며 사위들을 주요 관직에 올려놨지만 사위들은 흥청망청 세월을 보내며 사고만 일으키기 일쑤였는데요. 결국 탄핵이 일어나며 반대 세력에 의해 정중부 가문은 몰락했고 정중부는 물론 딸들까지도 처참한 죽임을 당하며 결국 초라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때는 한나라 무제 재위 시기. 서방님, 이제 좀 쉬세요. 이러다 서방님까지 병나시겠습니다. 아버님이 이리 계신데 자식이 어찌 쉰단 말이오. 병들어 몸져 누운 태사령 사마담. 효자로 소문난 아들 사마천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야, 저가 좀 가져다다오. 이 책 말씀이십니까? 그래, 네가 예비를 대신해서 이 책을 꼭 완성시켜다오. 그래서 우리 가문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거라. 그것이 예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꼭 그래야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약을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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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마담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눈 좀 감으세요, 아버지. 그런데 얼마 후 이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3가지뿐이다. 그게 무엇이옵니까, 폐하? 첫 번째는 그냥 죽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50만 전을 내고 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웬일인지 황제 앞에 죄인으로 선 사마천. 마지막 세 번째는 사마천은 형벌을 고르라는 명을 받는데 폐하, 짓궂으십니다. 태사령 사마천에게 50만 전이나 되는 큰 돈은 없을 테고, 세 번째는 선택할 수 없을 터이니 차라리 그냥 죽으라고 하시는 게. 그래,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세 번째 요입니다. 사마천의 선택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것이었다. 저놈을 끌고 가라! 사마천은 과연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무엇일까? 사마천은 이후 형벌의 후유증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아버님, 제가 것입니다. 죽음보다 못한 삶을 선택하고 얻은 시간이니 제가 이 모든 걸 남겨 우수에 알릴 것입니다. 불세출에 역사서 사기를 지은 사마천. 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아버지 사마담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한무제의 부름을 받아 사관이 돼 입건하게 된 사마천. 사마천은 아버지가 쓰던 태사공서를 한무제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아니, 이런 역사서가 있었단 말인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의 업으로 삼으신 일이었습니다. 내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구만. 그대가 아버지를 대신해 이 책을 완성하고 아 그래, 앞으로 보위에 오를 우리 태자의 격을 맡는 것도 좋겠다. 망각하옵니다, 폐하. 한무제의 신임을 얻게 된 사마천. 그러던 어느 날 인사도 안 하는 게요. 선친의 일은 안 됐소만. 내 탓을 하는 거라면 오해요. 그건 전부 본인이 자초한 일이. 내 아버지를 욕보이라는 것이오. 두 사람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들 이렇게 나와 있느냐?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축하는 무슨? 황제 폐하의 봉선제에 참석할 수 있는 게 어디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그 이를 댈수록 자중자애, 그 겸손해야 하느니라. 에? 자, 나 이제 댕겨오마.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은 황제 봉선제의 부름을 받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 그런데 막상 사마담은 봉선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산 아래서 기다리란 명을 받고 만다.
이번 봉선제는 자네들의 공이 상당히 컸네. 과찬이십니다. 야, 봉선제는 잘 지내셨사옵니까? 못 보던 얼굴인데. 아이, 소신 태사령 사마담이옵니다. 내가 이런 자도 오라고 했던가. 대사령, 그만큼 있었으면 눈치껏 돌아갈 일이지. 여태 기다렸단 말이오. 아이, 황제 폐하께서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고. 이런 답답할 때가 있나? 이름이라도 알아야 부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오? 안 들었어? 글을 쓴다는 자가 이리 세상 물정이 어둡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뭐 그리 꼿꼿이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이고 충신이네 하고 한 자리라도 내어주실 줄 알았어? 사마담은 모욕감과 실망으로 큰 병을 얻고 죽게 됐던 것이다. 네, 조문을 못 갔으니 그셈 치고 한 번은 봐드리지. 근데 두 번은 없어. 두 번은 없다 하지 않았어? 지금 날 희롱하는 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풀어주려 할 것만 부전자전 답답하기가 참. 사관을 업신여기는 이릉 장군에게 감정이 좋을 리 없었던 사마천인데 그때 사마천에게 다가온 이가 있었으니 이릉의 라이벌이었던 이광리 장군이었다. 이래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한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아버님 말이야. 나한테 부탁을 했으면 봉선제에서 폐하 뒤쪽에 서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었을 텐데. 따라오시게. 이광리가 사마천에게 접근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여기 계신 제 오라버니가 태사령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선친 때부터 폐하께 충성을 다해온 집안뿐이라고. 망극하옵니다, 마마.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요. 아니, 어째 이런 것을 제게... 폐하께서 태자의 교육을 맡아달라 하셨다고요. 내 아들도 가르쳐주세요. 그건 어렵지 않사옵니다. 황제가 되는데 필요한 학문과 지식을 말하는 것이요. 아니, 태자마마께서 계시온데 어찌 후궁의 아들이... 이보시오 사마천, 말을 삼가시오. 태사령, 황제는 하늘이 내는 것이라 했소. 누가 앞날을 감히 장담할 수 있겠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부인께서 황제는 하늘이 내는 것이라 하셨으니 저는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마천은 황제의 총애를 받는 이부인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한다. 며칠 후 아니, 여기 너인 일로. 네, 이번에 아주 좋은 소리 들어왔는데 지난 일은 다 잊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뜻으로 이리 가져왔어.
미안합니다. 근무 시간이라 술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에이, 한잔 합시다. 한잔은 티도 안 납니다. 제가 일이 좀 밀려 있어서. 아, 이런 일은 내일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일 끝나고 거하게 한 잔. 태사령, 지금 뭐 하시는 게요? 먹은 걸로 치겠습니다. 제가 먹은 술값입니다. 사마천은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원리 원칙에 충실하려 애쓰는 인물이었다. 이번 흉노적과의 전쟁에는 이광리 장군과 이릉 장군이 나서줘야겠소. 예. 그럼 총대장은 누가 맡는 겁니까, 폐하? 총대장은 이광리 장군이 맡았으면 하는데. 치당하시옵니다. 이광리 장군은 흉노족의 움직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봐왔습니다. 이번 총대장도 이광리 장군만한 인물이 없을 듯하옵니다. 폐하, 이광리 장군은 아직 전쟁 경험이 일천하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태사령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가? 폐하, 전쟁이 경험만 갖고 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다면 많은 역사가 지금과 달라졌겠지요. 그렇지, 그렇지. 총대장에는 이광리 장군이 맡아주는 게 좋겠소. 예, 폐하. 이광리 장군에게는 3만의 기병을, 이릉 장군에게는 5천의 보병을 줄 테이니 그 꼴도 보기 싫은 흉노적 놈들을 앞으로 얼씬도 못하게 만들고 오시오. 예, 폐하. 이광리의 편에 선 사마천. 대쪽 같은 사마천도 이릉에겐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걸까? 대사령! 자네가 이리 공가사를 구분 못할 줄 몰랐네. 아무리 내게 감정이 있기로서니 전쟁이 지면 이 나라가 어찌 될 줄 알고.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 누구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이치에 맞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자네가 전쟁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가? 이릉 장군이 총대장을 맡아야 반드시 승리한다. 누가 장담합니까? 폐하께서 이기라 하셨으니 황명대로 나가서 이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태사령의 선택은 잘못되었어. 그걸 증명하고 싶어 전쟁에서 지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난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요. 그것이 내 사명이니. 앞으로 그대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시오. 내 마지막 충고일 수 있으니 새겨 들으시오.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선 이릉. 이 일은 곧 한나라와 사마천의 인생에 큰 파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것이야. 폐하! 소진 죽여주시옵소서. 폐하, 전쟁에서 패하는 건 장수한테 있을 수 있는 일이옵니다. 하지만 이릉은 적에게 항복해 포로가 되는 수치스러운 짓을 했습니다. 이릉을 벌하셔야 하옵니다. 장군이라는 자가 차라리 자진을 하지 못할 망정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옵니다, 폐하. 본보기로 이릉의 식솔들을 남김없이 차명에 처해야 합니다. 맞다. 이름 그놈은 내 얼굴에 먹칠을 했다. 태사령, 그대는 어떤가? 아무도 이릉의 편을 들지 않는 상황. 과연 사마천은 무엇라 답할까? 그런데
내 그리 줄을 잘 서야 한다 일렀거늘 어찌 이리 삶 눈치가 없는 것이오. 내 비록 이릉 장군에게 좋은 감정은 없으나 사관으로서 거짓을 아뢰 수는 없었소이다. 그 대적 같은 성품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어디 두고 봅시다. 대체 사마천은 어쩌다 감옥에 갇히게 된 걸까? 태사령, 그대는 어떤가? 전투에서 패해 포로가 되는 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비록 그가 투항했으나 정상 참작할 만한 것에 속합니다. 만약 전투에 패한 책임을 묻는다면 총대장 이광리 장군에게도 같은 죄를 물으셔야 하옵니다. 저자가 뭐라? 이릉 장군은 5천의 보병으로 수만에 달하는 흉노 기병을 상대로 선전하고 적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수일에 걸쳐 활약했음에도 총대장이었던 이광리 장군의 지원이 늦어 전투에 패한 것입니다. 만일 이릉만 벌하신다면 이는 어긋난 처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옵니다. 니놈이 그 역사를 핑계삼아 나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사관으로서 이전의 일들을 미뤄 짐작하니 감히 그 알량한 붓을 쥐고 나를 협박하고 있구나. 내 사마천 전원에게 기군만상의 죄를 물을 것이다. 모두가 황제와 이부인의 눈치를 보느라 급급할 때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사마천. 그는 끝내 황제의 분노를 사고 말았다. 첫 번째는 그냥 죽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50만 전을 내고 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님의 뜻과 제 사명이 있기에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렵습니다. 죄인 사마천은 폐하의 명을 받으시오. 벌을 받다 죽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던데 차라리 죽지 그랬소. 산다 한들 어디 한번 잘 버텨보시오. 대체 사마천이 선택한 형벌은 무엇일까? 사마천이 선택한 형벌은 사형에 맞먹는 궁형이었다. 서방님, 이 문 좀 열어보세요. 서방님, 서방님. 안돼, 절대 들어오지 마시오, 절대. 궁형을 받은 사마천은 평생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도 사마천은 오로지 역사서 집필에 몰두했다.
역사서의 완성만이 그가 궁형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이유였기 때문이다. 몇 년 후 한나라 황실엔 또 한 번 경악할 사건이 일어난다. 폐하! 네가 감히 나를 배신을 해! 살려주시옵소서. 황제의 총애를 받던 이 부인. 과연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얼마 전 서방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몸도 성취하는데 그냥 앉아 계시오. 궁형을 받은 후 두문불출하던 사마천을 웬일인지 이광리가 찾아왔다. 여기까지는 무슨 일로? 그렇게 긴장할 거 없고 지금처럼 계속 집에만 있을 순 없지 않은가. 자네 실력도 아깝고 해서 내 공에게 다시 한번 내 조카를 부탁할까 하는데. 아니 그건 이미 거절했지 않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은가. 앞으로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공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사마천을 찾아온 이광리는 뜻밖의 제안을 한다. 이 일로 사마천은 다시 궁을 찾아가게 되는데 궁형을 받은 후 세간의 손가락질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던 사마천. 그러나 사마천은 황제를 배신하길 거부한다. 이광리는 자신의 누이자 후궁인 이부인과 함께 황위를 찬탈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폐하, 오해시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결국 이광리는 흉노족에게 도망가고 이부인은 죽음을 맞고 말았다. 얼마 후 왔는가? 남자가 그까짓 것 없는 거 가지고 먹일 대순가?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다니게, 응? 망각하옵니다. 그건 그렇고 자네가 쓰는 그 역사서 말이네. 거기엔 내 얘기를 어찌 쓸 것인가? 폐하, 역사는 먼 훗날 후손들이 평가할 일이옵니다. 소신은 그저 있는 사실만을 기록할 뿐이옵니다. 사마천은 이런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더욱 분발해 기원전 90년경 중국 역사서 중 가장 중요한 책으로 손꼽히는 태사공서를 완성했습니다. 이 태사공서가 훗날 이름이 바뀌어 전하니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중국의 역사서 사기입니다. 사기에 기록된 한무제는 결코 좋은 황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사마천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평하기도 하지만 당대에도 사기는 실록으로, 즉 실제 기록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한무제에 대한 사마천의 평가는 사실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마천은 절대 권력 앞에서 바른 말을 한 죄로 궁형에 처해진 비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을 사기 저술로 승화시킨 불굴의 정신은 이후 암울한 시대에 많은 인물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죠. 또한 객관적 서술이 생명인 역사서에서 진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진한 감정을 투영한 문학적 서술은
전기문학이나 소설로 읽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청나라 안경 장인이 1년에 딱 한 개만 만들어낸다는 최상품의 안경이옵니다. 눈가리가 4개가 되면 조상치를 끼다 이놈아. 눈이 2개일 때보다 앞가림을 더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눈가리가 4개가 되면 저승사자가 온단가이. 이것만 없었어. 안경만 없었어.